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월호의 부모들은 거리에서 진실규명을 외치며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16 연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올릴게요. 박주민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네, 저희 팟짱 청취자들이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는 변호사 네, 그렇습니까? 한 분이십니다. 박래군 위원장님은 저희 팟짱 스튜디오에 처음이신 것 같아요. 예, 처음이에요. 네, 어떠세요? 근데 저를 이제 4.16 연대 네. 상임 운영위원으로 소개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대책회의도 이렇게 이제 유가족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4.16 연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공동 운영위원으로. 아니 상임 운영위원. 상임 운영위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상임 운영위원으로 이름도 어려워.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19일 경찰이 느닷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날 아침에 그 집에 있다가 네. 담배 피러 나가는데 그 담배 피러 아침에 나가는데 그 네. 형사들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 네, 그 집에 집 바깥이죠. 그러니까 집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 담배 피러 나가니까 이제 만났는데 네. 와갖고 만났는데 가택수색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택수색이 아니래. 그게 뭐냐? 그래서 그때 자동차 그 압수수색 영장만 갖고 온 거예요. 자동차.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네. 오면은 가택수색 저기 하지. 그래도 핸드폰도 할 줄 알았더니 핸드폰도 안 한대. 자기네들은 자동차만 수색을 하는 그 영장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차키 갖고 와서 열어줬죠. 저 지하 주차장에 있는 데 가서. 네. 그랬더니 보고서 한 10분도 안 됐나? 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뒤져도.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 끝났죠. 그랬더니 이제 곧바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사무실, 저희 그 4.16 연대 사무실, 그리고 제가 있는 인권재단 사람 사무실, 그리고 저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씨 있는 김혜진 운영위원 있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또 끝났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되니까 그날 또 토요일인데 그래서 그날 좀 늦게까지 좀 있다가 또 담배 피러 나가는데 누가 인사하고 와요 저쪽에서. 근데 내가 잘못 봤나 생각을 했는데 종로경찰서 형사예요. 그래서 집에? 네, 남대문서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예.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번에는 또 핸드폰 압수수색 한다는 거죠. 첫날은 와서 자동차만 보고 가고 둘째 날은 와서 핸드폰. 예, 핸드폰만 보고 가고. 참 좀 희한한 경우를 다 봤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압수수색 당했고 핸드폰은 전 어저께 가서 이제 그 이미지 뜨고 그리고서 이제 핸드폰 돌려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압수수색이 그런 식인가요? 순차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한 번 압수수색 할 때 웬만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이제 보통 그 피의자들이 자신이 감추고 싶은 물건을 못 감추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나하나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진짜 목적이 압수수색일까 아니면 뭔가 그냥 압력 또는 압박을 좀 주려는 그런 액션인가 아니면 뭔가 자기네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것인가 참 이례적인 거죠. 예.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저 1989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4.19 집회할 때
그때는 막 최루탄도 쏘고 페퍼포드 막 그럴 때잖아요. 막 학생들이 화염병도 던지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경찰들이 막 와서 학생들이 굉장히 겁에 먹은 거예요. 겁에 질렸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막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교통경찰이어서 교통만 정리한다. 막 그랬던 생각이 갑자기 나기도 하는데 자, 여하튼 지금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보면 언론 지면에서 사라졌어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부 사라지고 뭐 물론 이제 메르스가 너무 창궐하니까 이제 보도의 중심이 이제 세월호보다는 또 메르스로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현안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세월호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청취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그동안에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돼서는 그 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느냐 마느냐가 그렇죠. 4월 달부터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죠. 농해수위 통해 가지고 좀 개정을 하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농해수위 차원에서 의견 조율이라든지 취합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간을 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야당에서는 공무원 연금법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국회법 개정,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련된 특별법 개정 이런 것들을 걸었죠. 네. 그러니까 특별법 개정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그 특별조사위원회 가동 시한 문제를 네,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법을 고쳐서 하고 시행령 관련돼서는 이제 국회법 개정을 한 뒤에 그 국회법을 매개로 해보자라고 얘기가 이제 여야 간에 또 합의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시사하자 국회의장이 중재하에 네. 문구를 조금 바꿨죠.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서 현재 정부로 보내진 상태고요. 네. 대통령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단을 안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곧 있으면 뭔가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문제가 풀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제 메르스에 묻혔습니다. 메르스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 세월호 시행령 관련돼서 그 집착이란 단어가 적확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왜 이렇게 우려를 하실까? 박래군 상임 운영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희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워낙 제대로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행령 자체가 상당히 진짜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더라도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구나. 특별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특별 해도 좀 너무 좀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노골적으로 특별법 작동 못하게 하겠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이제 한 거라서 네. 야 이게 진짜 뭐가 감추고 있는 게 큰 게 있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니 그 1급 공무원을 갖다가 거다가 둬가지고 그 공무원이 그 위원들 다 제껴놓고 자기네들이 조사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정부를 갖다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 그 업무를 갖다가 관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안전 업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들을 다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해상교통 사고, 세월호 같은 이쪽에 대한 안전 대책만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특별법에 그렇게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분명히 범위가 있거든요. 네. 뭐 등등을 갖다가 이 시행령으로 막으려고 하는 이런 거니까 이게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쓰레기 시행령이라고 이제 그랬고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만든 그 시행령 안이 있으니까 네. 그거대로 가면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민간 조사관들 채용하고 좀 그러고 있는 과정을 네, 밟고 네. 있는데 좀 굉장히 정부가 굉장히 치사하게 나오는 게 예산을 하나도 안 줘요. 돈을 안 줘요. 네. 일은 하라고 하고 돈은 안 주는. 선발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이러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게 다 지금 뭐 풀리고 있는 건지 어쩌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 물값하고 종이값만 줬어요. 네? 물값하고 종이값만 줬다는 식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네. 정부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구예요. 네, 네. 국가기구인데 이걸 갖다가 이런 경우는 행자부 그렇게 해서 네. 그 여러 업무 조율도 하고 기재부 이렇게 또 해갖고 예산 조율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거기 담당 부처인 해수보고 협의하라라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격을 낮춰버리는 거거든요. 지위 자체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계속 기재부나 행자부하고 협의하자 그러는데 아니다. 니는 해수부 거니까 해수부 가서 협의해라. 이게 해수부 관할이라고 하는 게 웃기는 겁니다. 해수부는 이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관이 네. 돼야 되는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협의라고 하는 게 그러면 협조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조사하도록 뭐 조건을 만들어줘라 하는 걸 그걸 해수부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위원회는 만들어졌지만 네.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이랄까 인력 지원이랄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과연 4.16 당시에 왜 아이들이 그렇게 물속에서 고통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진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를 덮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위원회에 꼴은 만들어놨는데 일은 작동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박 변호사님은 좀 계속 같이 세월호 대책위하고 함께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박래근 그 상임위원께서 상임위원 중에 그래서 지적하신 그 문제들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아시다시피 가족분들이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해수부가 안산시가 안 된다 그래서 경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해수부 갔는데 해수부가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러면서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왜 안 돼요? 사단법인은?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네. 가족분들이 항상 주장하시는 거 보면 수사나 조사 대상이 돼야 될 해수부가 특별조사위원회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런데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삼는 가족들의 사단법인을 해수부가 관할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그랬죠. 아니 해수부가 관할이 돼도 된다. 우리가 얘기했던 건 특조위의 정치적 그리고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었지 사단법인을 우리가 만드는 그 사단법인 가족분들이 순수하게 만든 사단법인이 해수부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네.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 그 안 된다고 했던 그 부분은 우리들이 오히려 주장해야 될 건데 우리는 용인한 거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얘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조건 안 된답니다.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불허가 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무렵에 이제 연합뉴스에서 보도 나온 게 있었어요. 국가지급 위로지원금을 받으면 그 이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연합뉴스 기자가 여러 공무원들한테 물었는데 여러 공무원들이 다 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기자분이 화가 나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지만 빨리 이게 지금 배상을 받기 위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데 좀 그런 취지 안 맞는다. 지금 이런 기사가. 질문들이 그런 어떤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법률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배상 보상 관련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거든요. 이 해수부 공무원들이 뭔가 좀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해서 이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향유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받은 느낌은 뭔가 이게 빨리 배보상 절차를 마무리 지어서 이 문제를 종결시키려는 데 좀 더 주안점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아요. 돈 줘서 보내자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제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좀 확인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시행령 문제는 대통령부터 나서서까지 다 지금 좀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 상황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있지 않고선 저렇게까지 빨리 이 세월호 참사를 덮으려고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하고 이러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가 제가 정부 당국자라면 이 끔찍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든 진상규명을 해서 좀 말끔하게 정리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참사를 겪지 말자 이런 교훈으로 남기고 그렇게 가는 게 더 훨씬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정부 당국자가 아니어서 상임 운영위원이라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실 이제 그 유가족들이 요구했을 때는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강제 어떤 수사 기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없는 그 조사권 있는 조사권만 갖는 그런 특별조사위원회예요. 그래서 그런 저게 예전에 그런 정부들이나 이런 저기서 보면은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하고 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정 어렵고 좀 그 협조를 안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갔다고 한다면 이건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라서 참 의아스럽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는 그런 정부는 아니에요. 이게 뭔가 깔끔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대책,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거에 아무런 상관없고 아무런 관심 없는 진짜 무책임한 이런 거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행령이 이제 싸움을 4월달에 쭉 했었는데 네. 그때도 보면 그런 거거든요. 이제 3월 27일 갑자기 시행령을 발표를 하거든요. 입법력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나 시민들은 그 시행령 폐기하라. 그리고 특조위 그거를 받아라라고 하는데 갑자기 배보상 그 기준을 갖다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배보상위원회가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배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좀 기초 조사도 해보고 뭐 네.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회의를 한 다음에 그걸 결정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4월 1일 날 언론에 그거를 그 보도자를 뿌리는 건데요. 네. 보도자료도 2번씩이나 뿌려요. 맨 처음에 4억 2천만 원 했어요. 안산에 그 희생된 학생들의 경우. 근데 4시간 후에는 4억이 불어요. 그래서 8억 원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졸속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면은 4시간 뒤에. 예, 거기에 보면은 국가가 이렇게 지급하는 거 아닌 거. 그러니까 보험사로부터 여행자 보험으로부터 받는 1억 원. 네. 그리고 국민성금으로 줘야 하는 3억 원. 이 플러스를 갑자기 해가지고 4시간 뒤에 4억이 늘은 그런 액수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가족들로 봐서는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싸워왔고 진실규명부터 하라라고 했는데 거기다 돈을 이렇게 엄청 퍼부어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세월호를 지우려고 하는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으면서 그걸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쏟아냈던 거 이러면서 이제 그 세월호 문제를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잊자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이제 무산이 돼가는 이런 건데 그럼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그 기존을 막히지 않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해서 돈 다 줬으니까 해결됐다라는 식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고립을 시키는 거죠. 피해자들, 유가족들을.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의 어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런 세력들을 고립을 시켜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까 봐 겁을 내고 4.16년대 같은 경우도 이 가족하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제대로 활동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압수수색도 진행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가족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갈라치기를 하려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군다나 하나의 조직으로도 같이 묶이고 있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자꾸 이제 국민대책회의를 부각을 시키고 네. 국민대책회의를 억지로 부각을 시키고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들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자꾸 이제 그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분리하려는. 그래서 국민대책회의를 연연하는 게 아니라 지금 4.16 연대로 다 벌써 모여져 있고 이제
오는 28일 날 그 네. 창립총회와 이제 발족 행사를 갖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을 주려고 하는 이런 속셈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월호 참사를 빨리 덮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물고 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그 공무원들도요. 이거를 뭐 4억 2천에서 갑자기 4시간 뒤에 8억으로 바꿔서 막 발표하고 이런 공무원들도 만약에 자신의 자식이 네. 그 세월호 안에 있었다면 돈 8억으로 자기 자식의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이렇게 거래하려는 거는 참 모욕이죠. 그래서 네. 그 가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엄청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4월 2일 날 이렇게 삭발을 하게 되는 삭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그런 요소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보상 배상 뭐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좀 세심하게 네. 피해자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권리예요. 네. 그냥 뭐 이거 얘다 너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에 정부든 기업이든 우리 사회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위로가 되도록 그 이미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 살아올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그 가정 자체가 다 파탄 나고 뭐 이렇게 된 거고 그거를 지켜줘야 될 국가와 사회가 그걸 못했으니까 물질적으로나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담은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함께 뭐 추모 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기리는 사업들 또 재발 방지 대책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엔이나 어떤 데서도 보면은 이게 피해자들한테 네. 이 배상 보상하고 그럴 때 굉장히 그런 부분들 유념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기준도 마련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마치 진짜 돈만 보면 환장한 것처럼 돈이면 다 끝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거가 바로 세월을 낳은 뭐 이런 게 아니냐. 우리가 돈 하면서 결국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결국 이 사고를 이렇게 대참사를 내놓고 또 돈으로 덮으려고 하는 돈이면 끝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가족들이 분노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자, 박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정치권 내부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컨대 박 대통령이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파란이 일게 될 텐데 이후에 생기는 문제들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박 변호사님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거부권 행사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전제가 돼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거부권 행사했는데 재의결돼서 오면은 진짜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타진을 할 것이다. 만약에 행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지겠죠. 근데 이제 세월호 시행령, 그러니까 네. 국회법이라는 건 이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만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만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법과 상관없이 이미 여야는 합의했어요. 그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네.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국회법의 어떤 개정 여부라든지 거부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시행령이 갖고 있는 독소적인 내용들은 좀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새누리당이 과연 어느 정도 동력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인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 본인들이 좀 생각하기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에는 미안합니다. 뭐 잊지 않겠습니다. 뭐 선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눈물로 약속을 했고. 그렇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지금 첫 삽도 못 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활동 진상 조사에 필요한 뭐 최소한의 예산이라든가 인력 지원조차 제대로 안 하고 뭐 조사할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1급 공무원이 와서 핸들링하려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기대할 수 있는 거냐, 좀 회의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상임 운영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되게 어색하신가 봐요. 네. 아니 그게 재밌어요. 저희가 짱을 안 붙이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 상임 운영위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부 안에서 그 진상규명되기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요. 물론 특별조사위원회도 저는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때로는 또 질책할 때는 질책하면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별도로 국민이 참여해서 이게 진상규명하자라고 하는 걸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4.16 연대 안에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7월 지금 그 예정은 이제 7월 7일 날 발족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권도 없고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이런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거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자 침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런 의견들 다 모으는 거죠. 의견들 모아서 이거 좀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하고 공유를 하고 공개를 하고 같이 토론해보고 자 이거 진상규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밝혀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보겠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뭐 시민법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 정말 이게 이 사법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 검찰에서 네. 하는 거 이거와 다르게 정말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뭐 인권적인 원칙이나 뭐 어떤 사법적인 원칙 뭐 등등등을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조명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작업들을 쉼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계속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사람들과 하여금 이제 덮으려고 하고 잊게 하려고 하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월호 참사 밝혀야 될 것들 아직도 많다. 이것이 진상규명 진실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하면서 쟁점을 만들어 갈 거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하다가 이제 다음 정부 또 그 다음 정부 이렇게 해서 이걸 제대로 된 조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하되 또 민간 차원에서의 조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의혹 제기를 해보고 그 모아진 의혹들에 대해서 시민법정도 열면서 민간 차원의 어떤 새로운 그 조사를 네. 좀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히는데 참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민간이 그렇죠. 할 일이 아닌데 정부의 역할을 오히려 민간 NGO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 변호사님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고 정말 거리의 인권 변호사로 제가 트위터도 많이 날리고 그랬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분이 노숙자인지 변호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두 분 세월호 현장에서 늘 함께했던 인권운동가시고 인권 변호사시고 그러신데요. 계속 지금 보면 소환장도 받으시고 집에 와서 경찰이 기다리고 변호사인데도 소환장 받아서 변호사인데 소환장을 받으셨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네. 그러니까 이 방송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나가요. 좀 이따. 그래요. 2시에 이제 가서 조사받는데요. 어느 경찰서로 가십니까? 중부경찰서요. 중부경찰서요? 네. 자, 팟짱 애청자 여러분 중부경찰서 인근에 박주민 변호사 사시는 분들 계시면 박 변호사님 응원하러 2시. 네, 2시에 나가주세요. 네. 해가지고 조사받는데 팻말 만들어야겠다. 뭘 물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소환 이유는 소환장에는 이제 4월 11일 집회 때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조사받으러 나와라라는 거거든요. 도로교통 방해? 네, 네. 일반교통 방해죠. 근데 제가 전화를 딱 받자마자 제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담당 수사관이. 형사가? 네, 저희 집 주소로 소환장이 온 것도 신기한데 왜냐하면 저는 전에 수사를 받았다거나 한 적이 없어서 저희 집 주소를 안다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집에 굉장히 빠른 그 시일 내에 소환장이 왔던 거고 네. 전화를 하니까 그 뭐 제 전화번호가 뜨는지 바로 전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저도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주목받는 거죠. 예, 그래서 스타 변호사여서 그런가? 안 좋은 의미의 스타 변호사죠. 그래서 지금 가면은 도대체 뭘 묻고 뭘 어떻게 조사할지 네. 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도로교통 방해 혐의면 가서 도로교통 방해가 아니라 일반 교통 방해. 일반 교통 방해면 어떤 정도의 3년 이하의 징역. 네? 하고 벌금도 있고요. 예. 그 일반 교통 방해를 이 노무현 정부 후반기부터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일반 교통 방해 적용을 안 했었잖아요. 네. 집회에 나가는. 네, 집회 이거는 네. 그러니까 써먹지 않던 거를 새로 찾아가지고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하면은 사실 행진 같은 거 거의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불법화되는 거거든요. 일반 교통.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거리에서 행진하는 것들이 네. 전부 다 일반 교통 방해에 네, 도로 저기가 이 교통에 방해를 줬다는 정도 가지고도 예. 분명히 옆에로는 이렇게 기회를 저기서 차가 왕래를 하고 있었는데 소통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교통 방해를 갖다 막 적용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저기서 결국 집회 시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헌법에 어떤 데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 자유 이거를 갖다 불법화하는데 이 형법에 그런 일반 교통 방해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시법보다 그게 형량이 높으니까 이제는 집시법 위반 등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렇게 안 하고 네. 여러 가지 혐의가 걸치잖아요. 예, 예. 일반 교통 방해 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집시법이 아니고 이제 바뀌었어요. 예. 그게 형량이 높으니까. 형량이 높으니까 대표 사건이 되죠. 네. 대표 저는 문제가 되죠. 징역 3년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 경찰이 박주민 변호사님을 소환해서 뭘 조사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10년 이하의 징역이네요. 10년 이하의 맞아요. 징역이요?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러니까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네. 뭐 아니면 그 무슨 위력으로 그거를 도로를 네. 소통을 못하게 가로막거나 하는 건데 네. 그걸 행진하고 하는 것에다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박 변호사님 뭘 부시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제가 그 도로 위에 있는 장면이 체증이 됐다. 사진을 찍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월 11일 날 집회 때. 그게 군중과 함께 같이 있는 거겠지 뭐 혼자서 그런 건 아니지. 그때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세월호 관련된 집회에 있으면 가족분들이 같이 나가자고 하셔서 나가서 네. 가족분들이 이제 경찰하고 시비가 붙거나 예. 하면은 말리기도 하고 또는 연행되시면 현장 접견 및 경찰서 접견을 실시간으로 거의 해야 됐기 때문에 매번 나가 상태였고 그건 경찰 정보관들이 너무 잘 알아요. 예. 매번 경찰 정보관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예. 오늘 가족분들 좀 살살하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부탁하고. 저도 반대로 가족분들은 좀 웬만하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하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보관들은 제가 또 소환됐다 그러니까 왜 소환했대 또 막 이러면서 답답한 거죠 서로. 예. 참 이게 사실 저희는 지난 19일 그 4.16연대 경찰 압수수색을 이제 경찰이 했는데요. 이 날짜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인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바로 4.16연대 첫 작품이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시기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좀 저 영장 청구를 한 날이요. 네. 송지용 검사죠. 네. 네. 송지용 검사가 영장 청구한 게 4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 저 인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김도영 판사로부터 이제 발부를 받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몸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야금야금 이제 꺼내놓고 있어가지고 뭐 가택 수색 그 영장도 아마 받아놓은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놓고 19일 날 그 압수수색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네. 황교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제 4.16 연대를 치면서 이게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요. 집회 시위와 관련되는 이 압수수색은 굉장히 드문 경우죠.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경우는 압수수색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왜냐하면 집회 시위라고 하는 거가 현장에서 그 행위가 이미 종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는 뭐 경찰들이 이미 다 체증을 하고 있고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일반 교통 방해죄가 되든지 뭐든지 이렇게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같은 걸 집시법 때문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저쪽에서 수사 목적이 네. 4월 11일, 4월 뭐 16일, 18일 또 5월 1, 2일
그때 어떤 그 거리 시위가 불법이다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 시위를 주도했다고 보는 박래군, 김혜진과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그 주도하는 행위들을 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쭉 그 4.16 국민연대를 만들어 오면서 그것을 미리 기획하고 저기에서 이런 지휘 체계를 갖는 어떤 걸 하게 되는 건지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즉 그 단체 조직을 갖다가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이제 집회 시위 자유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까지도 지금 이 경찰력으로 또 이런 공권력으로 지금 탄압하고 있는 침해하고 있는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헌법에 보장된 자유 아닙니까? 집회 그게 다 허가된 집회였잖아요. 네. 허가된 집회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은 이제 뭐 집회 허가 상관없이 이제 행진을 했다라는 게 문제죠. 이제 행진 신고는 안 했는데 왜 행진을 하느냐인데 사실은 뭐 그 4월 16일 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회나 시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서울광장에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일주기이기 때문에 헌화를 하겠다고 다들 국화꽃을 들고 이동하는 상태였는데 그걸 차벽으로 막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그 적법한 행위냐 경찰의 그런 어떤 집회 관리가 그것도 네. 논쟁이 되고 있고 18일 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가 가족분들이 광화문 앞에서 10명 정도 연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네. 집회 도중에 갑자기 집회를 끝내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행진을 신고할 수가 없었죠. 네.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행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차벽을 다 치고 했었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적법한 집회 관리인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관련된 집회들에 있어서 경찰의 어떤 집회 관리가 적법하냐에 관련돼서 여러 지금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캡사이신 물대포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였고 네. 경찰 차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한쪽이 완전히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회나 시위 가지고 압수수색이 제대로 된 경우도 없는데 특히 이제 합법성과 불법성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좀 미리부터 좀 준비됐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네. 네. 앞서 황교안 시대가 열린 거 아니냐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상임위원께서는 좀 어떤 예감을 하십니까? 황교안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된다? 결국 이 정부가 그게 국민들과 소통해가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뭐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포기한 거 아니냐 싶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적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안 통치로 계속 억압을 하면서 누르가겠다. 거기 가장 적임자가 황교안이잖아요. 황교안 씨가 이제 국무총리가 앉힌 이유가 그런 거 아니냐 여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공권력으로 이렇게 이제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더 강도가 세지지 않겠냐 싶고요. 지금 뭐 우리 세월호도 저기지만 지금 노동 관계 관련해서는 지금 노동개혁 이런 미명하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미명을 붙여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에 당연히 노동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민주노총이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이제 결의를 한 게 7월 15일에 파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황교안 때 국무총리 시대의 그런 공안 탄압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아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저기 천안 쪽에 가불 오토텍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용역들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이제 탄압을 했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경찰 출신, 특전사 출신을 갖다 채용한 기업 노조를 만들었고 이제 그거 이제 싸움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 현장에서 폭행을 하는 현행범인데 경찰이 안 잡아요. 안 잡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나오는 거죠. 검사가 연행하지 말라 그랬다, 검거하지 말라 그랬다 말도 나온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들이니까 앞으로 좀 이런 방향에서
굉장히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밀어붙이기로 갈 것이고 여기에 저항하거나 뭐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또 공권력으로 누르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강화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른바 인권운동가 입장에서 볼 때는 공안 통치 우려가 심각하고 그리고 또 이를테면 정부 비판에 대한 재갈 물리기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조선일보 사회면 오늘 탑 뉴스를 장식하셨어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께서 대통령 마약한 거 아니냐 또 막말 이래가지고 사진까지 딱 박혀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집회 때 나온 기자회견이었나요? 네.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저래서 찌라시다라는 욕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했던 발언은 그게 취지 자체가 저기가 아니고요. 저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집회 시위하는데 압수수색까지 할 게 뭐 있냐. 결국 다른 의도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사유자조차 봉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걸로 얘기를 했고 한간에 떠드는 그런 의혹만으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그런다 그러면 작년 그 4월 16일 7시간 동안 뭐 했냐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한간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다. 뭐 마약한 거 아니냐 아니면 보톡스 맞은 거 맞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럼 그거를 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그럼 압수수색 들어갈까 뭐 이런 얘기 한 정도인데 일종의 비유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이제 막 뽑아서 저희 언론이 조선일보가 저렇게 하는 게 참 조선일보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스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와대 게시판에 5월 5일 날 쓴 걸 가지고도 뭐 그런 거에 제가 거기서 주장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표현이 어떻게 대통령인데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것들로 기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전달하지는 않고 저런 식으로 딱 무슨 표현 하나 딱 따가지고 참 조선일보가 주목하는 스타 운동가. 근데 어쨌든 저렇게 빌미를 주서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또 악용당하면 안 되니까요. 악용당하는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두 분 모시고 그 4.16 연대 압수수색 그리고 또 그 4.16 참사 1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거리에서 진실규명은 외치지만 언론은 외면하고 있고 국민들이 도대체 세월호 어떻게 되고 있지 다들 궁금해하던 차에 두 분 모시고 저간의 사정을 쭉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 청취자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어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발언을 보면 확실히 이렇게 되거든요. 국민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를 모두로 단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도가 저렇게 나가는 거 보고 참 답답하다는 느낌 좀 있었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청와대가 뭐 자기 대통령이 7시간 동안 21차례 보고를 받았다. 서면이나 이렇게. 근데 그 보고 내용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 7시 반에 이제 중대본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 구명조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발견이 어렵네요. 그래서 아침 10시, 오전 10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했으면 적합할 수도 있는 말을 저녁 5시 반에 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공백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명을 좀 먼저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조선일보도 그런 거 먼저 좀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도 아직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청와대가. 저는 이제 뭐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러는 게 저희 사무실이나 뭐 저와 이제 김혜진 운영위원회한테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그런 다른 부분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민들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광우병 때도 집요하게 이제 사람들 추적을 하면서 끝까지 하면서 벌금 매기고 뭐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도 그 단순 집회 참가자한테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어요. 시민들한테 뭐 이랬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하면서 위축 효과를 좀 본 건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에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4.16 연대 이번에 이제 28일 발족하거든요. 창립하니까 4.16 연대 회원이 되시고 또 함께 더 힘을 더 크게 모아야 될 것 같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또 우리가 좀 버텨내야겠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면 또 세월호 인양 안 하고 넘어가면 이런 대형 참사 또 일어나거든요. 이번에 메르스 이거 갖고 호동되는 거 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유가족이 자신들의 그런 그 뭐 배상 보상 이거보다도 더 앞서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쫄지 말고 탄압당하는 사람들은 앞에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박주민 변호사 직접 안을기 가기는 저도 소환당하고 막 이런 그래서 쫄지 마시고 쫄았어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게 이제 인권선언 제정운동이거든요. 네.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제정운동. 우리가 이제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자,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토론도 올해 하반기 내내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인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것 인권 선언을 모아내고 이런 작업들에도 관심 갖고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일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예, 멀지 않았습니다. 창립대 어디서 합니까? 28일 오후 2시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합니다. 그 회원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 즉석에서 오셔갖고 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요. 창립총회에 와서 자기 의견도 피력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가셔서 회원 아니어도 갈 수 있죠. 그럼요, 당연하죠. 회원 가입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나? 아유, 되죠. 많은 시민들이 정말 그 4.16 참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들 눈물 지어요. 집에서 설거지하다 울고 갑자기 청소기 돌리다 울고 이런 엄마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져 있습니다. 다들 잊지 말고 28일 일요일 오후 2시 대방동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